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선택자와 선언 블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캐스케이딩과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의 규칙 세트는 우리가 특정 HTML 요소의 모양을 어떻게 바꿀지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각 규칙 세트는 선택자와 선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자는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스타일을 적용할 HTML 요소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스팬 태그 선택자는 모든 스팬 태그를, 클래스 선택자는 해당하는 클래스를, 그리고 ID 선택자는 ID에 해당하는 부분에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언 블록은 중괄호로 묶인 이 부분에 하나 이상의 선언이 포함됩니다. 각 선언은 속성과 그 속성의 값을 지정하며 속성과 값은 콜론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컬러, 레드는 텍스트 색상을 빨간색으로 조정합니다. 규칙 세트의 작동 원리는 웹브라우저가 HTML 문서를 로드할 때 CSS 선택자에 의해 지정된 요소를 찾고 해당 요소의 선언 블록 내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규칙 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팬 태그를 정의를 했고요. 이 스팬 태그 안에 중괄호로 선언 블록이 있습니다. 선언 블록 안에는 속성과 속성 값이 있으며 이들을 구분하는 건 콜론입니다. 컬러 값이 블루로 되어 있고 폰트 사이즈는 20픽셀로 되어 있죠.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규칙 세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캐스케이딩과 상속 부분입니다. 여기서 캐스케이딩은 여러 스타일 규칙이 하나의 요소에 적용될 때 어떤 규칙이 최종적으로 결정될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명시도입니다. ID 선택자는 클래스 선택자는 태그 선택자보다 더 구체적이고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세 번째는 소스 순서입니다. CSS나 스타일 태그 내에서 선언된 이후 스타일이 앞선 스타일에 덮어쓰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 부분입니다. 상속은 부모 요소에 적용된 스타일이 자식 요소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CSS 속성이 상속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폰트 패밀리나 컬러와 같은 속성은 자식 요소에 자동으로 상속되지만 볼더나 마진과 같은 속성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CSS를 통해 웹페이지 디자인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페이지 전체의 기본 폰트 스타일을 설정하고 싶다면 바디 선택자에 폰트 관련된 속성을 선언하면 해당 스타일이 웹사이트의 모든 텍스트에 상속됩니다. 그러나 특정 요소에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다면 해당 요소에 대한 새로운 규칙 세트를 만들어서 명시도를 높이거나 느낌표, 임포턴트를 사용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속과 캐스케이딩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케이딩 원어 뜻은 계단식이라고도 하며 폭포처럼 떨어뜨리는 형태를 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폭포를 얘기를 했을 때 폭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형식이죠. 이때 위에를 1번이라고 하고 아래를 2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번에는 p 태그에 대해서 컬러를 레드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와서는 p 태그를 컬러 값을 그린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적용되는 과정은 폭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듯이 1번에서 2번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컬러 값이 레드로 되어 있지만 2번에 동일하게 컬러 값을 그린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p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그린 값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캐스케이딩은 폭포처럼 아래로 상속되어서 적용이 되는 걸 뜻하게 됩니다. 자, 상속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코드펜 사이트로 이동을 했고요. 코드펜 사이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상속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div를 통해서 여기에 음식이라는 걸 가지고 클래스 값은 푸드로 정의하겠습니다. 푸드로 정의를 하고 이 음식이라는 태그 안에 들어가는 div를 하나 더 만들고요. div 안에 첫 번째 음식 바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으로 감자 적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바나나 라고 해주고 감자 부분에도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는 포테토 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CSS 작성해 보겠습니다. CSS는 클래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 찍어 주시고요. 여기에 푸드 부분을 컬러 값을 바꿔 보겠습니다. 컬러 값은 레드라고 해주고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글자들이 컬러 값이 레드로 설정해서 빨간색으로 바뀐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푸드 밑에 하나 더 클래스 값으로 바나나 클래스는 컬러 값이 그린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줬을 때 지금 바나나의 색상을 보면 그린 값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을 때 그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레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푸드에 대한 클래스는 바나나에 대한 클래스의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하고 이때 바나나에 대한 클래스는 푸드에 대해서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푸드와 바나나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생긴 겁니다. 이때 부모보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똑같은 속성으로 적용이 될 때 자식에 대한 부분이 적용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컬러 값을 레드로 설정을 했는데 자식이 컬러 값을 그린으로 한 번 더 설정을 하게 된다면 자식에 대한 부분이 스타일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상속이라는 개념에서 이 상속이 적용되지 않는 스타일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에 대한 속성 값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다가 보더 1픽셀, 그 다음에 솔리드 블랙이라고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푸드라는 공간에 테두리가 생겼죠. 이 테두리가 생겼는데 똑같이 자식에도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속성 값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요.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5픽셀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속성 값이 상속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다른 속성을 생성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1픽셀에 대한 부분은 푸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보더 값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5픽셀에 대한 부분은 본인만의 하나의 볼더 값을 생성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기게 되는 하나의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도에 따라서도 CSS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예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p 태그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빨간색 혹은 파란색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부분은 스페셜 텍스트라고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자, p 태그에 대해서 컬러 값을 블루로 해주고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 스페셜 텍스트 부분에도 컬러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값을 레드로 바꾸고 여기에 바뀐 컬러 값에다가 important라고 적어주고 세미콜론 붙여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스페셜 텍스트 부분에 클래스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시 한번 컬러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컬러는 그린 이따 하고 콜론 하면은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컬러 값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important라는 중요도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린이라는 속성으로 바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important를 지워 보겠습니다. important를 지워 보면 그린이라는 색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임의로 중요도를 표시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캐스케이딩과 상속, 그리고 규칙 세트와 적용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